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뜨기 시작하는 리모델링 사업 건설주와 함께 날개 달까라는 영상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준비한 게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페인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건설, 그리고 뭐 시멘트, 뭐 각가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보여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뭐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 수익은 넘어갔죠. 그래서 뭐 노루페인트라든지 서마페인트, 벽산, 강남제비스코 모두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성신양의 쌍용 CNE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모조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철강, 현대제철, 포스코, KG동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조리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 쪽에서 건설기계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의 건설기계 오늘도 신고가를 썼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모습, 두산바켓과 DY파워 역시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 진성TC까지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흐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뭐 조선 관련주와 함께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피팅 3사인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동양철관이나 세진중공업,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급등 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고 또 신고가 랠리를 쓰기 직전에 움직임에 와 있기 때문에 HSD 엔진을 포함해서 이 신고가 랠리에 좀 동참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조선주는 앞으로도 상승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매도 없이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리모델링은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라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이제 재건축이 있지만, 이 재건축이랑은 좀 다르죠. 보통 이제 한 15년 이상 된 어느 정도 좀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뭐 옆으로 늘리든지 위로 층을 더 쌓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아래로 지하 층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뭐 면적을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위로 층 올리거나 아래로 이제 지하 주차장 더 뚫어주거나 옆으로 더 늘리거나 이러한 식으로 좀 뭐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안에 이제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재건축을 한번 사실 좀 규제가 들어갔었고, 이사부동산 대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사실 이제 그 민간 재건축 규제가 강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반사 이익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LH 사태로 인해서 LH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반응이 좀 차가워졌다, 이제 좀 냉소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좀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뭐 리모델링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고, 사실상 규제가 생각보다 타이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은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봉상 지금 NX라는 기업이 이미 슈팅이 한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를 2019년, 2020년 연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수혜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테마의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기업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리모델링 수혜를 받아서 좀 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 다음으로 이제 대림비행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순이익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74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딱 이 정도의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산업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당 수익률을 높게 주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힘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좀 줄기는 했지만 지금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2016년도에 뭐 순이익 74억 정도를 냈는데 이것도 그다지 큰 건 아닌데 2016년도 17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 15년도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추세적인 반등이라거나 아니면 산업 사이클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대림비엔코 자체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의 시장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선취매에 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보시다시피 당연하게도 순이익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이제 165억 정도 순이익을 이제 내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때 이제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135억 정도까지 뭐 잠시 뭐 38억, 19억, 107억으로 순이익이 많이 줄던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3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한 135억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 사실 리모델링 업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기는 해요. 그래서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좀 주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무차입에 가까운 구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15%가 넘는 슈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급등세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요. 사실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 하우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 주택들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창호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G 하우시스 창호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거에서도 또 아무래도 브랜드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메리트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 이때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조정을 줬다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아직 8천억 정도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150% 정도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의 부채 비율 150% 그렇게 뭐 위험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LG 하우시스가 저는 굉장히 탑픽주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탑픽주로 꼽고 싶은 게 바로 한솔홈데코인데 사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 1차 슈팅 이후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나와주는데 저는 이제 기업 네임밸류로 인한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한솔그룹주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시금 이제 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원픽은 LG 하우시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게 보고 있는 게 하츠라는 기업인데 이제 이 하츠 같은 경우 이제 주방 후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달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기업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로 적자 없이 꾸준하게 이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아직 1,500억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이익 60억 정도, 이 영업이익 뭐 80억 정도를 작년에 냈고 올해도 추가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하츠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츠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츠나 LG 하우시스 이번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구축 아파트들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꿔가지고 쓰는 이러한
이러한 추세가 좀 많이 올 것 같고요. 이 하츠라든지 LG 하우시스 중심으로 해서 한솔홈데코까지 집중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그룹, LG그룹 봤으니까 또 이제 굉장히 요즘에 핫한 기업, 또 빼놓고 갈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현대그룹을 또 봐야죠. 현대리바트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아까 전에 대림그룹에서 본 건 이제 대림비엔코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그 브랜드 있거나 아니면 좀 건설사 끼고 있는 기업들이 인테리어 업체나 이제 리모델링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림 기업에서 나온 게 이제 대림 비엔코, 대림 비엔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쪽에서 나오는 한솔홈데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쪽에서 나오는 LG 하우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쪽에서 나오는 현대 리바트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거 말고도 뭐 KCC도 있고요. 그 다음에 KCC 창호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한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아래로 이제 기업들을 쭉쭉 보자면 뭐 하츠라든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온 캠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 정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은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리바트는 지금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순이익이 작년에도 이제 266억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뛰었는데 올해 이제 300억 정도 수준까지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60%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 뭐 솔직히 뭐 20% 10%대에 비하면 엄청 안정적인 건 아닌데 불안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PER이나 PBR 정도, 그리고 자본 총계만 보더라도 한 5천억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7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진짜 탑픽으로 꼽고 싶은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현대리바트하고요, LG 하우시스 하고요. 이쪽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리바트랑 LG 하우시스 이거 좀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속으로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한솔홈데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대림비엔코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그 그룹의 수혜를 받고 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하츠 쪽을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KCC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KCC는 슈팅이 좀 나온 게 사실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이전에 한 3월달에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이익적인 부분은 뭐 작년에 5,600억 정도, 올해는 3,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KCC라고 보고 있고, 자본 총계가 이제 5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저는 슈팅이 나왔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 정도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라면 부채 비율 저 정도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 KCC 같은 경우 월봉상 지금 120선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KCC를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부터도 KCC 담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KCC를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면 수익을 내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줬다 재반등 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슈팅, 120선 뚫고 올라가는 슈팅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기업을 따져가지고 탑3를 꼽는다면 저는 LG 하우시스와 현대리바트, KCC를 탑3 기업으로 꼽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쭉 봐야 되니까 이제 한샘도 한번 보자면은,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이제 2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순이익이 지금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900억 정도, 뭐 1,000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이면은 사실 시가총액 2조 6천억이면은 뭐 저평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샘 정도가 이제 60선의 저항을 맞고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성장세도 기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원한다. 솔직히 KCC는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한샘이라든지 아니면은 KCC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리바트 이런 기업들은 아직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한샘이라든지 LG 하우시스라든지 현대리바트 쪽을 보고, 조금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 KCC는 솔직히 이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 좋겠고, 굳이 내가 지금 아직 슈팅하기 전 좀 선취매하는 스타일을 나는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위주로 보고, 조금 나는 그 중간 어느 정도 좀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좀 올랐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서 엄청난 슈팅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고 기대되는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KCC. 이건 약간 매매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4개 기업은 저는 일단 다 간다고 봅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이 기업은 다 간다고 봐요. 현대리바트, 한샘, LG하우시스, KCC는 일단 다 간다고 보는데,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서 매매를 하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솔직히 이제 한솔홈데코나 대림비엔코도 저는 간다라고는 보는데, 저라면은 솔직히 여기서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KCC, LG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아기업까지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작년부터 이미 슈팅이 좀 나온 기업이에요. 작년에도 이제 뭐 4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와줬고, 올해는 이제 600억이, 내년엔 8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슈팅이 작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자본 총계가 이제 뭐 한 7,600억 정도 된다? 이것도 엄청 저평가는 아니라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아요. 이미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본다면은 현대리바트와 한샘, LG하우시스, KCC 정도까지, 그리고 하츠 정도까지 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후순위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한솔홈데코와 대림비엔코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홈데코나 뭐 대림비엔코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현대리바트, 한샘, LG하우시스, KCC, 하츠까지를 탑5 종목으로 저는 좀 꼽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이게 주방 후드 쪽에서 하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수혜까지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더블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총이 아직도 1,500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KCC와 좀 같은 맥락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안정성을 좋아하는 매매를 극도로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현대리바트, 한샘 쪽으로 보는 거고, 중간 성향이다라면 LG하우시스. 슈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원한다면 하츠. 급등 중이지만 아직도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좀 나는 탄력적인 그 주가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하면 KCC. 하지만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KCC부터 현대리바트까지 모두 저는 뭐 속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지 현재 주가보다는 올라간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모델링 산업에 있어서 인테리어 산업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이나 나중에 이제 사업성이나 기업 네임밸류를 따져봤을 때, 사실 KCC, 하츠, LG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다 기업적인 네임밸류 쪽에서 꿀리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츠, 주방후드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업자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LG하우시스, KCC, 창호로 유명하죠. 한샘, 뭐 주방, 여기 인테리어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걸로도 유명하지만,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탑5 기업으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기업들로 한번 좋은 결과를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 제가 오전 시황, 장마감 시황 모두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주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이 어플 모두 다운받으셔가지고 애플 앱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사냥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